이거는 약간 실생활 자기가 돈에 관련해서 잘 지식이 있는 사람 아는 건데 예금 적금을 자기는 안다. 정확히 안다. 정확히 알아? 그럼 대충 얘기해봐. 예금이 뭐고 적금이 뭐야? 어. 아, 깨야지 돈을 뺀다. 그럼 예금은? 원할 때 뺄 수 있다. 근데 둘 다 빼려면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되고 깰 수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적금은 뭐냐면 너네가 약간 매달 적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 뭐 10만 원씩 넣는다 이런 걸 적금이라 하고요. 예금은 보통 한 자기 돈을 열심히 모아 한 1,000만 원이 모았어. 그럼 1,000만 원을 넣어 놓는 거야. 1,000만 원을 넣어 놓고 그대로 냅두고 한 3년 후에 혹은 1년 후에 이자랑 같이 받는 이런 걸 예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단원은 반반이야. 그러니까 원리합계라는 단원 자체가 학교 선생님이 이건 실생활하고 너무 밀접해. 이건 무조건 낼 거야. 한 문제 내시는 거. 이 경우가 있고 얘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시험에 내지 않아. 해가지고 안 내는 경우. 신성고는 안 내는 쪽으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학교가 한 절반 정도로 딱 반반 갈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간단히만 얘기를 할 거고 등비수열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은 우리가 비율이 같다 해서 수열이 비율이 같은 거. 그럼 우리가 A1, A2, A3 이렇게 가면 얘네들이 곱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등차 수열처럼 일반항이 제일 중요하겠죠.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이 R을 공비라고 불러요. 공비. 그러니까 우리가 D를 공차라고 불렀던 것처럼 얘는 공비라고 부르고 R을 몇 번 곱해? n-1번 곱하죠. D를 n-1번 더한 거랑 똑같은 경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일반항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와 그리고 똑같이 얘도 뭐가 있어요? 등비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등비중항. 자, 그럼 얘는 뭐냐? 비슷해요. 얘도 A, B, C 혹은 A1, A2, A3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등비수열이니까 AR 얘가 AR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운데 거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A제곱 곱하기 R의 제곱이 나온 거예요. 양 끝에를 곱하면 즉 AC 얘네들을 곱하면 뭐가 된다? A제곱 R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등비중항이라는 내용도 등차중항처럼 응용 문제를 할 때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약간 뒷부분에서 할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게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3이다. 그럼 이게 뜻이 뭐죠? n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한 거니까 도하나 이게 뜻이 뭐야? 무슨 수열? 등차수열인 거야. 왜냐면 봐봐. n번째 항이 여기 있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 여기 있는데 플러스 3을 해주면 다음 항이 나온다. 계속 플러스 3을 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n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면 그래서 얘는 등차수열을 뜻한다는 거야. 도한 이해되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an분의 an 더하기 1이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얘는 등비수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한 형태구나. 그러면 공비가 3이구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이런 형태가 나오든 이런 형태가 나오든 둘 다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지. 혹은 이렇게도 응용이 될 수 있겠죠. an 더하기 1, 우리가 an 더하기 2 이렇게 생각하면 an 더하기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더하기 2가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얘도 등비수열이 되는구나. 다양한 표현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도 동일하게 뭐야? 합의 공식을 한번 봐야 되겠죠. 합의 공식. 자, 우리가 SN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는 증명을 조금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SN이라는 것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자, 즉 AR 더하기 A1R의 N-1까지 합이 SN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 뭘 해라? 공비를 곱해 SN에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A1R로 오고요. 그리고 A1R의 제곱이 오고요. A1R의 N-1이 오고요. 얘가 A1R의 N제곱 이렇게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해줘요? 두 식을
빼줍니다. 그러면 1-r에다가 sn은 자 얘네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a1으로 묶으면 1-r의 n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따라서 sn을 어떻게 쓸 수 있다? 1-r분의 초항 1-r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단 r이 1이 아닐 때. 혹은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sn을 r-1분의 초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아무거나 무조건 써도 되기는 하나 r이 만약 1보다 크면 여기에 써주면 좋겠구나. 그리고 r이 1보다 작으면 여기에 써주면 좋겠구나 라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뭐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1-r분의 초항 a 1-r의 n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니? 요거 하는 김에 쓸데없는 소리 하나만 해보면 미적분에 가보면 우리가 만약에 r이 1보다 작다 해보자. 0과 1 사이라 해보자. 그러면 n을 한없이 키워주면 r의 n제곱이 뭐로 갈까? r이 1보다 작아. r이 1보다 작은데 이걸 계속 곱해. n을 한없이 크게 만들어. 무한대로 보내. 그럼 r의 n제곱이 뭐로 갈까? 1? 그러니까 1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2분의 1 곱하고 2분의 1 곱하고 계속 2분의 1을 곱해. 그럼 뭐로 갈까? 0으로 가겠죠. 0. 그렇죠? 0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 미적분에서 1-r분의 a가 극한값이다. 이런 내용을 배워요. 자, 그리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이런 거 한번 볼까? 우리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나가요. 그럼 얘는 어떤 값에 대충 가까워질까? 2? 한번 생각해봐. 이거 대충 어떤 값에 가까워질 것 같아? 2? 기본 얼마? 얼마인 것 같아, 기본? 2? 예은이 얼마일 것 같아? 1? 아니, 야, 이미 1은 넘었지. 아, 근데 뭔가 1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뭔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1.5, 1.5,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계속 더하니까. 계속 커진다? 무한히 커진다? 지우야, 뭐에 가까워질 것 같아? 야, 얘는 되게 생각보다 한 3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선우가 말한 것처럼 무한히 가요. 근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양수를 더한다고 꼭 무한은 아닌데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면 이것만 간단히 할게요.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죠. 1 더하기 얘가 2분의 1 이렇게 일단 여기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2분의 1 써도 얘가 무방하죠.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 4분의 1 써도 무방하죠. 2분의 1, 3분의 1보다 4분의 1, 4분의 1 더 작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을 더 8분의 1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도 부등식 성립하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2분의 1 되고 얘가 뭐가 돼요? 2분의 1. 2분의 1을 계속 더한 것보다 크네? 그래서 얘 무한히 커져요. 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 이 단원이 미적분학에 가면은 그대로 나와요. 너네가 나중에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그래서 미적분 1, 2로 했을 때 미적분 2가 심화수학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뭔가 명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위권 대학은 약간 심화수학을 선택을 하면 뭔가 가산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뭐 아직 정확히 대입 정도 나온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 자, 그리고 원리합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원리합계. 자, 여기서 단리법과 복리법이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단리법은 그냥 없다 생각을 해도 돼요. 복리법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자율이 5%야. 근데 내가 100원을 넣었어.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한 달 뒤에 이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자가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다시 5%가 이자가 붙는 게 복리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리법은 뭐냐면 그냥 이자가 매달 똑같은 거야.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매달 10년 동안 매년 1년마다 100만 원씩 넣을 거야. 100만 원. 100만 원씩 넣을 건데 자, 이율은 5%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무조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년 초에 100만 원씩 넣는 거와 매년 말 100만 원씩 넣는 거, 이거의 차이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그 시험에 반반이니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자, 1년부터 10년까지 있어. 맞아요? 그러면 10년째 여기에서 100만 원을 넣겠죠. 2년 초에. 그럼 얘는 1년 동안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겠죠. 매년 초에 넣었으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 그 전해에 100만 원을 넣으면 이자가 두 번 붙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초항이 뭐가 돼요? 100에다가 1.05가 초항이 되겠죠. 그리고 그 9년 차에 100만 원을 넣는 거는 100만 원에다가 1.05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10년 차, 그러니까 첫 해에 넣은 거는 100에다가 1.05의 10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얘 결국 뭐야? 원리 합계는 이거의 합이야, 합.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서 R 빼기 1이 뭐야? 0.05. R 빼기 1이 이거잖아. 그쵸? 초항이 뭐가 돼요? 100에다가 1.05를 곱한 게 초항이고, 그쵸? 그리고 R에 10년, R에 N제곱 빼기 1, 등비수열 합공식 그냥 쓰는 거야. 됐어요? 근데 매년 초와 매년 말의 차이는 봐봐. 10년째 말에 100만 원을 딱 넣었어. 그러면 이자가 붙을 시간조차 없죠. 그럼 초항이 뭐가 되겠어? 100만 원 그대로 되겠죠. 근데 9년 차에 넣었어. 9년 차 말에 넣기 때문에 이자는 1년치가 붙겠죠. 그러니까 얘는 100년에다가 1.05, 100만 원에다가 1.5%를 붙고, 그 다음 거는 뭐가 되겠어? 100만 원에다가 1.05의 제곱만큼 붙는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매년 말에 넣었을 때의 원리 합계는 R-1은 똑같아요. 뭐가 바뀐다? 초항이 바뀐다. 초항이 뭐야? 100이야. 그렇지만 1.05의 10제곱 마이너스 얘는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자, 여기 등비수열의 합공식 어디 있어? 등비수열의 합공식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얘가 뭐야? 얘는 공비야. 얘는 초항이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n이, 자, 요 n이 뭐가 된다? 항의 개수라는 사실이야.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서도 그 n 자리에 들어가는 거 뭐야? 항의 개수가 들어갔죠. SN에.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사실은 항의 개수라는 거예요. n.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도 여기서 얘가 10제곱 10제곱이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원리 합계는 내용은 기본 틀은 무조건 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오는 거야. 응용 하는 거지만 기본 틀은 다 이거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등비수열의 합공식 기본 베이스야. 아까 그 어려운 문제 SM 더하기 1, SM 더하기 2 그 문제도 기본 틀 가지고 다 푸는 거야. 기본 개념 가지고 모든 걸 응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R-1의 초항 R의 N제곱 마이너스1인데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R의 N-를 곱하는 거고 등비중항 형태를 해가지고 요거의 제곱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것도 등차 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만약에 항이 3개다. 항이 3개인데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어떻게 써주는 게 좋냐? 중앙의 거를 A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그 전 거를 R분의 A, AR 이렇게 적어주면 좋다. 그럼 얘도 똑같이 왜 유용하겠어요? 3개를 곱하면 A만 남으니까요. 그죠?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했던 건 뭐야? A-D, A 플러스 D 이렇게 써주면 합이 3A니까 깔끔하게 나온다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도 똑같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이거를 가지고 3차 방정식의 해로 연결을 시켜서 근각계수의 관계에 세근의 곱을 이용해서 A를 바로 구한 다음에 나머지 R을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책을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354쪽 한번 보세요. 354쪽. 자, 354쪽을 보면 중간 노란색 부분에 AN분의 AN 더하기 1이 R이라는 이렇게 식이 있죠. 354쪽. 그 전 항에서 그 다음 항을 나눠주면 R이라는 공비가 일정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355페이지를 보면 AN이라는 것이 초항 A 곱하기 R의 N-1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항 형태를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자. 등비 중항입니다. 자, 등비 중항.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끝의 곱이다. 자, 그리고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중앙의 거의 제곱은 그 전과 그 다음 항의 곱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등비 수열 합공식을 봅시다. 여기서 약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생각보다 R이 1일 때는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봐봐. R이 1이면 수열이 어떻게 되는 거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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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SN은 당연히 뭐야? 그냥 NA가 되겠죠. A를 N번 더 할 테니까. 그럼 R이 1일 때는 이렇게 단순 계산하면 되는 거고 R이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라? R-1분의 초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해주라는 거지.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은 원리합계인데 원리합계는 가볍게 한번 보세요. 자, 예제 10번 한번 봅시다. 예제 10번. 자, 한번 정리 좀 해보자. 배운 내용들. 자, 예제 10번을 보면 첫째 항이 뭐다? 24다. 공비가 얼마다? 4분의 1이다. 자, 그럼 일반항 어떻게 써준다? 24 곱하기 4분의 1에 n-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32분의 얘가 32분의 뭐가 나온다? 32분의 3이 나오고 싶다. 그랬을 때 얘가 얼마냐?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결국엔 얘가 나눠줘야 되는 거고 2에 얘가 2의 5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n에다가 3 넣으면 2의 6제곱에 2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얘가 3 넣으면 4분의 1의 제곱 여기서 4를 넣으면 4의 세제곱분의 2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딱 이렇게 되겠죠. 그쵸? 4의 24분의 이렇게 돼서 K가 안 나오나? 하나 더 키워야 되는구나. n에다가 그래서 5 넣으면 4의 4제곱분의 24 이렇게 해주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었죠. 예제 10번의 2번을 보면 자, A4가 16이다. 그리고 A7이 2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가능하지만 AR의 세제곱이 이거고 얘가 AR의 6제곱이 이거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바로 이렇게 하라 했죠. 얘가 뭐야? A4에다가 R의 세제곱을 곱한 게 A7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내용을 좀 바로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야. 이 식 자체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려운 문제, 문자가 들어가면 이 논리를 쓰면 유용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자리에 16 넣고 A7 자리에 2 넣어주면 R이 2분의 1이라는 사실이 나오겠죠. 자, 예제 11번 한번 봅시다. 예제 11번. 자, 예제 11번은 보면 초항이 128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공비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AN이 1보다 작아야 된다. AN이 1보다 작고 싶어요. 그러면 128 곱하기 2분의 1에 n-1 얘가 1보다 작아야 되는 이러한 상태죠. 그렇죠? 자, 2의 6제곱이 64고 2의 7제곱이 뭐가 돼요? 128인 거잖아. 그치? 그럼 n이 뭐가 되겠어요? 8도 안 되고 9부터 되겠네요. 그렇죠? 8이면 똑같이 1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아지는 거는 9번째 항부터 되는구나. 그래서 뭐 최소 n 이런 단어가 있겠죠? 이거를 만족시키는 최소 자연수의 n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을 하고 싶은 예제가 있었는데
예제 15번 한번 봅시다. 예제 15번. 앞에 예제 하나 더 할 텐데 요거 먼저 한번 보자. 이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등차 수열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얘를 한번 보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항부터 A1부터 A10까지 얘가 6이다. 즉 S10이 6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S20이 여기서 뭐라 했냐면 30, 그리고 S30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는데, 자, 저번 시간에 이거를 구하는 다른 방법 하나 얘기해 줬던 거 기억나니? 그러니까 얘가 S10이 A1부터 A10이었던 거잖아. 그치?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자는 거 뭐냐면 얘와 A11부터 A20 얘를 보자는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S20에서 S10을 뺀 형태죠. 그죠? 자, 그리고 A21부터 A30. 자, 이건 적어주세요. S30 빼기 S2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S10이랑 S20 빼기 10이랑 S30 빼기 20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왜냐면 자, 얘네 하나하나 차이를 보면 딱 뭐야? 아래 10제곱만큼 차이 나죠. 아래 10제곱만큼 차이 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전체 더한 거에다가 아래 10제곱을 곱하면 아래 게 나와요. 더한 이해되니? 자, 그리고 요 전체에다가 아래 10제곱을 곱하면 맨 아래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S10과 S20 빼기 S10과 S30 빼기 S20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S20 빼기 S10을 찾을 수 있죠. 얘가 뭐야? 24잖아. 자, 그러면 S30 빼기 S20이 뭐가 되겠어요? 얘에다가 4를 곱했으니까 한 번 더 4를 곱한 96이 될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S20이 30이라 했으니까 이 자리에 30을 넣어주면 S30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니?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야.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는 해설에 있을 거고요.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내용을 간단히 적어두세요. 15번입니다. 예제 15번. 자, 오늘은 숙제가 좀 나갈 겁니다. 자, 예제 16번 한번 보자. 예제 16번을 보면 SN을 뭐라 줬냐면 4의 N 더하기 1 더하기 K라고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자, 보자. 어떻게 해라? 그러면 SN-1은 뭐예요? 4의 N 더하기 K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에서 빼주면 AN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에서 빼주니까 4의 N으로 묶으면 4 빼기 1 이렇게 돼서 얘는 3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 얘가 성립을 한다고 내용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구한 S1이랑 여기서 구한 A1이랑 같아져야 되겠죠. 자, 여기서 구한 S1은 뭐가 돼요? 16 더하기 K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구한 A1은 뭐가 돼요?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 얘하고 같아져야 되겠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구나. 이해되니? 자, 계속 강조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쵸? 자, 이 내용은 다음 단원 수열의 합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수열의 합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활용하는 문제, 등비수열이 어떻게 그림으로 활용이 되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보자. 여기 상황에서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이야. 맞니? 자, 한 변의 길이가 12가 되니까 너네 이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넓이 공식 기억하니? 한 변의 길이가 주었을 때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제곱. 4가 확실해? 4분의 루트 3 a제곱이야? 4 맞아요? 자,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걸 모르겠다. 우리 했잖아요. 뭐 했어요? 2분의 ab 사인 세타 배웠죠? 그쵸? 잘 모르겠으면 이거 쓰면 돼요. 2분의 12, 12 사인 60도 이렇게 곱해도 되고요.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나오는 게 뭐야? 특수각 이용해서 나오는 거잖아. h를 2대 1대 루트 3 비율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근데 잘 봐.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거 그림 하니까 이거 하나 해줘야 되겠다. 자, 보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는 뭐야? 4분의 루트 3 뭐가 돼요? 1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부분은 자기가 이렇게 해도 돼.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해도 되겠죠. 4분의 루트 3 6의 제곱 해도 되고요. 전체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죠. 이해돼요? 전체 4분의 1이잖아. 그 다음 게 여기에다 4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등비수열로 해석을 해도 될 거고요. 그죠? 자, 이거 하는 김에 이거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너네가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너네가 중학교 때 생각을 하면 기억나니? 이 세 점의 무게중심과 중점끼리 이었을 때의 무게중심과 그리고 1대2, 1대2, 1대2 그 점의 무게중심이 동일하다 했던 거 기억나요? 중학교 때 했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얘네들이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가면 전부 다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가로도 전부 등차 수열이야. 이러한 상태로 준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1, 4, 5, 7 이렇게 되는 상태일 때 여기 모든 숫자의 합을 구해라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개, 줄이 10개라 해보자. 10개의 줄인 거고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등차수를 이루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걸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얘가 초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4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AN은 1 더하기 N-1 D 얘가 4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는 D가 뭐가 돼요?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 부분의 일반 항을 뭐라 쓸 수 있어? AN은 1 더하기 3분의 1에 n-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 n에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의 일반항이 되죠. 맞아? 그러면 그 각 일반항이 여기도 똑같이 구할 수 있죠. 맞아? 여기도 똑같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등차수열 합공식 하려면 양 끝에를 이용해서 2분의 n, 얘 2분의 n, 얘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기서 일반항 찾고 여기서 일반항 찾은 다음에 양 끝에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고 n을 곱해주면 이 모든 거의 합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는 거 보이죠? 맞아? 자, 9개 줄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얘 세 개의 합이랑 여기 중점이 있겠죠. 여기 중점이 있겠죠. 중간에. 그리고 여기 중점이 있겠죠. 얘네들의 합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무게중심처럼 생각을 한다. 이해되니? 즉, 봐봐. 이 동그라미 3개의 합은 1, 4, 7 해가지고 12가 되죠. 그쵸? 그리고 요 중앙에 있는 점의 3개의 합도 12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응용을 해서 자, 그대로 응용을 해서 노란 거 누웠어. 여기에서 하나만큼 간 거 있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큼 간 거 있을 거고 여기에서 하나만큼 간 거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얘네들의 합도 10이겠죠. 1대 뭐의 내분점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 2, 3, 4, 6, 3, 7이구나. 3, 7, 그리고 여기 5. 그러면 지금 딱 이 조건이 딱 되죠. 맞아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1, 3, 7의 합이 얼마야? 11이고요. 얘네 세 개의 합이 얼마야? 11. 동일하잖아. 지금 이 논리를 활용을 하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논리를 생각을 하면 이 세 개씩 짝지으면 전부 합이 12가 되겠죠. 그러면 이 12가 몇 개 나온지만 생각하면 될 겁니다. 9개 줄이야. 9개 줄이면 총 개수가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9까지 가겠죠. 그러면 9까지 합은 9 곱하기 12로 나누면 45죠. 그럼 여기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45개 있는 거야. 근데 그 45개가 있는데 3개씩 쌍지었을 때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12가 몇 개 있는 거야? 15개 있겠죠. 그럼 이게 방금 말한 이 등차수열로 여기 등차수열, 여기 등차수열, 여기 등차수열 이루는 모든 수의 합을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고 기출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모고 기출 해설은 자이소리에서 방금 했던 논리 이걸로 풀고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렵죠. 그냥 이런 논리도 있구나. 근데 이 논리가 생각보다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비반에서 한번 해주긴 했는데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 원리학계 문제, 뭐 이자 문제 이런 거는 굳이 안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는데 나머지는 싹 다 풀어야 됩니다. 알겠니? 자, 우리 개념 확인 코너 한번 가봅시다. 개념 확인 코너. 개념 뭐라 써있니? 개념 체크. 자, 363쪽 풀어보세요.